자, 다중회귀 분석 우리말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단순회귀 분석을 공부를 했었죠. 근데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될 때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만약에 이제 그 독립변수가 두 개라 그러면 어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이런 식으로 요 베타들을 이제 찾는 게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제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우리가 평면상으로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독립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평면상에서 우리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 공간을 한번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라서 그걸 한번 보면 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세 개죠. 그래서 독립변수 두 개, 종속변수 한 개 이렇게 돼 있고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우리 그 연료 소모량하고 뭐 기온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료를 보면 그 종족 변수가 12.4고요. 독립 변수 x1의 경우는 28, x2의 경우 18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림상에 이제 그 나타내면 여기서 보면은 요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을 다 찍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상의 점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그 점들을 지나는 선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선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독립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그 면이에요. 면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근데 그 면을 찾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점들을 그 대표할 수 있는 그 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들을 대표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실제 y값하고 그 다음에 그 예측된 y값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그러한 면을 찾는 게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최소자승법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죠? 거리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공간상이라서 제가 또 이걸 뭐 설명하기도 상당히 그좀 난해하고 해서 일단 요 정도만 해서 넘어가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 그 해석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그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용할 그 자료는요, 아까 봤던 연료 소모량과 관계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아까 영어로 강의할 때 그 SPSS는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종속 변수 옮기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둘 다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결과를 얻겠죠.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테이블이 R제곱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0.9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회귀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X 값을 알면 Y 값을 한 97.4%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R제곱의 그 의미고요. 여기서 그 R은 뭐 단순하게 0.974 루트를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제 나오는 게 수정된 R제곱 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R 제곱값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독립변수가 추가할 때마다 R 제곱값이 커지는데 종속 변수랑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 변수가 들어가도 R 제곱값은 커져요. 그러니까 그건 불합리한 거죠. 그죠? 전혀 관계없는 변수가 들어갔는데 R 제곱값이 설명력이 커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수정된 R 제곱값인데,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델 만들 때 독립변수 집어넣을 때요.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변수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들 관계 있는 변수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뭘 특별하게 이렇게 수정된 알제곱 값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 있는 변수들이 들어가면요. 이게 사실 수정된 알제곱 값은 별로 보지를 않고요. 그냥 알제곱 값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알제곱 값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노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아노바 테이블은 모델 전체 적합도를 검증하는 데 이용된다 그랬죠? 모델 전체 적합도. 그래서 모델 전체 적합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기무가설이 뭐냐면 모든 그 독립변수 앞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요. 모든 개수들이 다 0이다라는 게 그 기무가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회귀식이 어, 이렇다면 그죠? 모든 개수가 다 0이다라는 게 기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 값을 보고 결론을 내리죠. p 값이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죠. 그죠? 기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델이 괜찮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R 제곱 값은 요거 분의 요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요 F 검정 통계량 값은 요거 나누기 요건데, 그죠? 요거는 요거를 요걸로 나눈 거, 그죠? 요거는 요거를 요걸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F 값이 나오게 되고 P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하는데 F 그 그래프가 있었죠? F 그래프가 이렇게 뭐 고래처럼 생겼는데 거기 이제 여기 92점 상봉3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하고 컴퓨터는 이제 요 면적을 계산한다 그랬죠? 요 면적이 거의 이제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그 단순하게 분석해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 변동이고 전체 변동은 뭐 y에서 y바 한 거를 그죠? 이거를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설명된 변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명된 거는 그러니까 y 햇이 이제 추정된 이제 회귀시간 아닙니까? 거기서 y바를 뺀 거를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게 이제 설명된 변동이고요. 요거는 설명 안 된 변동이죠. 설명 안 됐다는 건 실제에서 회귀식 국과지 거리 요거 다 더한 거. 요게 이제 설명 안 된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 회귀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수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유의확률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건 상수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상수에 대한 거는
베타 제로가 0이 아니다. 요거에 대한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1 계수에 대한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베타1 이 0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는 x2 계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2가 0이다. 베타2가 0이 아니다. 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p 값들이 다 0.05보다 작죠? 그래서 귀무 가설이 이제 다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거는 그게 이제 significant, 유의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그래서 회기식은 y는 이 13.109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9x1 그죠? 플러스 0.082x2 그죠? 네. x2 이렇게 돼서 여기 요것들이 다 유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1하고 y는 음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하고 y는 양의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회기식에 사용되는 숫자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표준화 계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 계수는 언제 이용이 되냐면 그 관계의 강도를 비교를 할 때 이용이 돼요. 관계의 강도. 그러니까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의 그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더 강도가 높은지. 이걸 보면은 물론 여기는 음이 되어 있습니다만 음수입니다만 이건 양이고 이 절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0.667하고 0.391 그걸 비교해 보면 x1이 음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강도는 훨씬 x2보다는 종속 변수의 관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x1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VIF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다중공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기 회귀 분석할 때 그죠? 그걸 체크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0을 기준으로 보통 보는데 10보다 크면은 상당히 이제 그 다중공존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좀 그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뭐 양의 관계 있는데 음의 관계가 나온다든지 뭐 음의 관계인데 양의 관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중공존성이 의심이 되면 그 독립변수끼리 이제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상관 분석을 실시해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지 안 큰지를 보고 크면은 독립변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드랍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알제곱 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독립변수가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이런 거 해석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중얘기 분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얘기 분석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가 다 이 양적 변수들이잖아요. x1하고 x2가 다 양적 변수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카테고리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질적 변수. 그죠? 그러니까 질적 변수를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질적 변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적 변수가 있을 때는요, 그 질적 변수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회귀 분석에서.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주 이제 뭐 그런 거는 접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녀 그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료가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걸 숫자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남자를 일로 하고 여자를 영어로 한다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자를 일로 하고 남자를 영어로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보통 그런 변수를 뭐라 그러냐면 더미 변수라고 그래요. 더미 변수. 더미 변수라고 그러고 어, 그러면은 더미 변수의 그 개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질적 변수의 그 카테고리 수 있죠. 그거에서 1을 뺀 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라 그러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더미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1, 여자는 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변수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질적 변수의 그 카테고리 수가 세 개다. 그러면은 한 개 가지고 그걸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더미 변수가 3-1 해서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질적 변수의 카테고리 수가 네 개다 그러면 더미 변수 몇 개가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여기 스트리트 몰이 나왔는데 다운타운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세 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두 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더미 1하고 더미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그럼 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1, 0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몰의 경우에는 0, 1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의 경우에는 0, 0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들을.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다운타운을 1, 0으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1령을 뭐 스트리트로 한다든지 뭘로 한다든지 다운타운으로 한다든지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만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할 때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결과 나온 거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더미 변수 들어간 회귀 분석한 건데요. 역시 이제 R제곱 값과 관련된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미 변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수 테이블을 이제 주로 봐야 되는데요. 개수 테이블에 보면은 더미 1, 더미 2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회기식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의 회기식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요거를 이용한 회기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회기식이 있는데 더미 변수를 사용했을 때는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회기식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트의 경우에는 D1을 1로 하고 D2를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값들을. 그래서 D1을 1로 집어넣고 D2를 0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몰의 경우에는 D1이 0이고 D2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여기 넣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몰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의 경우는 00이었죠? 그래서 0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기식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몰하고 다운타운을 비교를 하면 몰이 21.510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 더 세일즈가 크다는 그 얘기거든요. 판매가.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100100을 이게 순서를 뭐 바꾼다 그러면 이게 핵이 이렇게 달리 나오겠죠, 그죠? 달리 나오는데 그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얼마만큼 큰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다운타운하고 만약에 스트리트랑 비교한다면은 지금 스트리트는 다운타운보다 작죠, 세일즈가, 그죠? 그래서 순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판매액의 순서를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 뭐 마찬가지입니다. 유의확률 가지고 유의한지 안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죠, 개수가. 그러니까 X의 경우에는 이게 되는데, 더미 변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물론 여기 0.178 해갖고 유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더미 변수를 사용한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그죠?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어, 표준화 계수의 경우에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표준화 계수 이거 얻는 방법은 뭐냐면 자료들을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화 시키는 거에 관해서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의 평균을 먼저 구해요. 이거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합니다. 요 자료를 이용해 갖고요. 그런 다음에 이 157.27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건 157.27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3.28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를 이제 시키면은 그 표준화된 자료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표준화 계수라는 거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표준화 계수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요. 다중공선성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귀분석 실시하면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많이 들어가면요. 독립변수들끼리 이렇게 상관관계 높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드랍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면은 그냥 상관관계가 높더라도 이런 그 다중 공존성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그래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상당한 그 경험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설 검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양의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의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다중공선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논문을 쓸 때도 그 얘기도 쓰면 됩니다. 이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다중공선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거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논문에 그렇게 써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VIF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론적인 거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VIF라는 그 통계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 공존성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한글로 된 그 노트가 있는데 거기 제가 그
이 다중공존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원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다른 독립 변수랑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작아져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거들 뭐 노트에 제가 예를 들어 갖고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회귀 분석은 상당한 그 경험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어,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종속 변수가 항상 양적 변수여야 돼요. 종속 변수. 그죠? 독립 변수는 물론 질적 변수도 들어가도 됩니다. 회귀 분석할 때. 그때 종속 변수가 그러면 질적 변수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일반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회귀 그 모델들 있잖아요. 모델들 비교와 관련된 겁니다. 비교와 관련된 건데 네스티드 모델이라는 게 있고 난 네스티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예를 들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 개고 그 중에 두 개만 한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네스티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네스티드 모델이라고 그러고 전혀 다른 독립 변수들이 들어간 모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난 네스티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이거를 이제 에, 우리가 검토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R 제곱값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물론 R 제곱이 이제 설명력을 얘기를 해주지만 그 R 제곱 차이가 진짜 유의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할 때 그 SPSS 사용법 이런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제가 그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